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오늘 2월 17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이제 잘 올라와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특히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염려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마늘 냉이 피해와 늦게 올라오거나 함께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마늘은 지금 사진으로 제가 저희 농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물과 온도만 잘 조절이 하시면 충분히 마늘이 잘 성장을 합니다. 잘 올라오고요. 오늘은 이제 마늘의 서리발 피해와 부직포를 덮지 않는 마늘, 그리고 덮은 마늘의 유인 작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마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직포를 덮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마늘도 난지형 마늘인데요. 부직포를 또는 비닐을 덮지 않고 우리 의성 지역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마늘은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의 마늘밭인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항상 부직포를 덮으시라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다 하면서 부직포를 덮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부직포를 덮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마늘이 보라색 또는 그거보다 더 날씨가 추우면 하얀색을 띠면서 마릅니다. 그리고 마늘이 가을에 심었을 때 작거나 그리고 마늘이 약간 상처가 입어서 올라올 때 작게 올라온 것은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직포 가을에 바쁘다 해서 부직포를 덮지 않고 하시면 마늘이 전체적으로 최소 20%에서 30%, 많게는 50%의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퇴비를 넣고 비를 넣고 좋은 마늘 씨로 파종을 한 이후에 파종까지 하면 마늘 농사 50%는 재배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매년 겨울이 춥지 않다고 해서 부직포 가격이라든지 노동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지 않으시면 마늘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가 마늘이 추위에 잘 견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주로 세계적으로 보면 온대 남부에서 아열대 북부 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마늘의 이제 생육 적도 온도는 한 18도에서 20도고 25도 이상이 기온이 올라가면 마늘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잎이 말라 또 죽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내려가도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면 생육 속도가 또 감퇴하고요. 뿌리 같은 경우 1도 내외의 저온에서 도 자라지만 원래 같은 경우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 영하 8도, 영하 11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할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이 며칠 또 지속되는 기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시는 마늘처럼 마늘이 이제 생육이 더디고요. 많이 말라 죽습니다. 죽고, 이후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부직포를 아직 걷지 않는 냉난지형 마늘입니다. 스펜사 마늘, 비닐 안에 있는 거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하고 같은 날 제가 영상을 찍었는 건데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마늘에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잎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늘이 가을에는 엄청 좋았어요. 가을에는 논 전체가 파릿파릿하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부직포를 하나 또는 위에 비닐을 덮지 않아서 마늘이 전체적으로 죽어가고 생육이 좋지 않는 것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분명히 마늘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서리발 피해가 분명히 심할 겁니다. 서리발 피해라는 것은 봄철에 땅이 얼고 녹으면서 이 마늘의 뿌리 부분, 양파도 똑같습니다. 올라와서 말라 죽게 되는 현상을 서리발 피해라고 하는데요. 이 서리발 피해도 부직포를 덮어주고 가을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서리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서리발 피해가 없는데요. 이렇게 서리발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직포나 비닐을 덮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 마늘은 이제 난지형 스펜사 마늘인데
부직포가 덮지 않고 비닐을 덮은 것입니다. 저희 집 건 아니고 이웃집 형님 그 논인데요. 여기는 보면 부직포를 덮지 않고 일찍 가을에 심었고, 보면 마늘이 이제 스펜서 마늘이 키가 한 20cm 이상 됩니다. 20cm 이상이라는 것은 마늘 그 대와 뿌리에서 긴 잎 사이를, 긴 잎이 길이를 제가 자를 재어보는 한 20cm 될 만큼, 키가 아니고 잎들입니다. 잎, 줄기를 이렇게 줄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5cm,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비닐을 덮고 덮지 않는 것 차이가 크고, 여기도 보면 부직포를 덮었으면 좋았을 걸 비닐을 덮어서 날씨가 원래 같은 경우에 너무 추웠잖아요. 내일부터 또 18일, 19일, 20일 또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많이 추웠고, 여기 이제 또 비닐을 보면 비닐에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멍 뚫혀 있지 않는 것보다 훨씬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의 잎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전혀 비닐을 덮지 않는 앞에 받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에서 80%가 말랐다면 여기는 이제 한 10%에서 20% 비닐을 덮었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직포를 덮었는 거 보면 거진 피해가 없어요. 한 5%, 3에서 5% 정도밖에 없습니다. 끝부분에 잎들만 살짝 보라색이라든지 흰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늘이나 양파나 똑같습니다.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이 최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늘이 이제 삭트기가 되는 개시 온도가요, 평균적으로 한 15도에서 17도, 땅의 온도는 한 13도. 그리고 이제 엄청 빨리 자라는 마늘의 속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5도가 이제 딱 좋아요. 평균 25도, 27도씨에서 마늘이 이제 잘 자랍니다. 그건 이제 계속 지속되고 또 뭐 28도, 30도 올라가면 마늘 잎이 이제 말라서 수확 시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늘을 이렇게 재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이, 가을에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이 최고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여기 형님도 이제 가을에 난지형 마늘을 그 유공에 심고 위에 비닐을 덮은데, 제가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낫다고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비닐을 그냥 덮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조금의 인건비라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많으면 마늘에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늘한테 만들어 주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마늘이 날씨가 뭐 가물어서 물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늘이 지금 현재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최소 영상 5도 이상이 되고 날씨가 체감 온도가 춥지 않을 때, 낮 기온이 따뜻할 때 너무 사질토 땅에 내가 재배를 했다, 그리고 텃밭에 조금 했다, 그러면 부직포를 살짝 걷으시고 위에 물을 주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마늘이 비료를 먹을 수 있는 온도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온도가 최소 15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닐은 영하 7에서 8도씨가 이제 내려가지 않을 때 걷어야 하고요. 서리발 피해를 본 마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서리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텃밭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눌러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윗비로 이끌으면 최저 온도 4도씨 이상, 그러니까 15도씨 될 때 주시고, 온도가 4도씨, 낮 기온이 뭐 너무 이렇게 추울 때 절대 남들이 준다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닐은 절대 일찍 걷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늦게 걷어 주시는 것이 마늘의 재배에 크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유인 작업은 사기 10에서 15cm 정도 될 때 맑은 날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